상대적으로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종이라는 단어에는 익숙하죠. 하지만 인종에 대해 보다 학술적인 연구를 하신 분들은 이런 물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 흑인과 백인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오늘은 철학에서는 인종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일부를 한번 들여다보죠. 인종 철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생소하실 겁니다.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하지만 역사가 적게 잡아도 30년 정도는 된 분야입니다. 따라서 그 전체를 아우르는 건 제 역량으로는 좀 부족한 듯 싶네요. 하지만 흑인과 백인이라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들에게 보다 유의미한 이론 하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거니셔스. 이분의 이론에 따르면 인종이란 생물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인종은 통제할 수 없는 집단을 차별에 용이하도록 싸잡아 부르는 용어라는 거죠. 이 작업을 인종화라고 부릅니다. 물론 생물학적 특성이 그러한 인종화에 전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인종이라는 개념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생물학적 구분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녀가 주로 드는 예시는 무슬림입니다. 9.11 사태를 기점으로 무슬림은 인종화를 겪었다는 거죠. 그 전에도 물론 무슬림이라는 생물학적 특성에 기반한 인종화는 존재했겠지만 9.11 이후로 무슬림 집단은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서 통제와 차별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가령 이런 식이죠. 무슬림은 잠재적 테러 분자다. 그러므로 공항 등에서 그들을 더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옳다. 이런 식의 사고가 9.11 이후로 널리 퍼졌고 우리의 일상적 사고에도 파고 들어왔다는 거죠. 가령 주변에 젊은 무슬림 남자들이 살 경우 9.11 이전에는 외국인이고 낯설기 때문에 경계하는 정도였다면 9.11 이후로는 잠재적 테러 분자로서 어떻게든 그들의 위협을 중화시켜야 한다는 태도를 갖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경계를 넘어선 통제의 대상으로 어떤 집단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바로 인종화라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통제의 대상으로 인종을 정의할 경우 인종 개념의 폭이 아주 넓어진다는 거죠. 단순히 흑인과 백인만이 인종 문제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흑인, 백인, 아시아인, 중동인 등등 다양한 인종들이 인종 문제의 중심에 들어오죠. 물론 반대급부로 인종 개념이 모호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등등 온갖 개념들과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인종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